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놓고 비공개해야 한다고 버티던 광주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돼 수사 의뢰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 광주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도 불수리 결정이 맞다며 공탁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논의 과정을 공개하는 건 안 될 말이라고 버티던 광주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광주의 모든 개발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삿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측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가졌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대화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비공개 사유로 보완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공개를 원칙을 하되 비공개 사유를 거기다 또 보완해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난 후 광주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 시장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개선안을 지시하면서 실무부서가 회의 내용 공개를 전제로 한 후속 대책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도 공개는 이제 큰 틀의 원칙을 잡고 있고요. 다만 공개했을 때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노출에 따르는 간섭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최근 시의회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지역민 10명 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에 공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가 발의한 비공개 조례안과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공개 조례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도 강혜란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광주법원이 불수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해 기존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더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돼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법으로 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맡겼던 북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고발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새벽 시간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수십 개의 흰색 침대 매트리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에 토치를 든 작업자가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대형 적재함과 화물차로 가려놓은 상태로 매트리스를 태우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도 포착됐습니다. 모를 수는 없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불법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답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부직포와 철제 스프링은 따로 뜯어낸 뒤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업체는 분류 과정이 번거로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소각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거나 처분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얘는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처리 방법이 정말 없어요. 힘들어요. 환경단체는 불법 소각 중에 나오는 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 물질과 유해 물질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높은 온도에 의해서 다른 그 매트리스 안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사람들 흡수하게 되면 면역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지자체의 대응이었습니다. 올해 초 불법 소각에 대한 민원이 한 차례 들어갔지만 구두로만 주의 조치를 줬고 해마다 진행하는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정기 검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업무 시간에 가고 또 서류로도 보는 기분이 있었는데 잘 처리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행정처분에 나선 광주 북구. 북구는 불법 소각을 벌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한 달간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돼 수사 의뢰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광주경찰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파란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이 LH 본사에서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5시간 넘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 선운지금 관련 압수수색 맞나요? 예. 압수수색을 어떤 것들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서 압수수색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광주경찰은 광주 선운이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설계업체 등 4곳의 수사관 16명을 보냈습니다. 철근 누락 수사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설계가 미흡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점검을 본사에서 했는데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광주 선운 이지구는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곳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은 15곳, 광주경찰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액이 떨어져 인근에 있던 자동차 17대가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액에는 손톱 크기의 자갈들도 포함돼 있어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거푸집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타설액 일부가 밖으로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경찰 자진 출두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의 대상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채용 비리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교육청과 교육감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정선 교육감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 참관 등을 이유로 호주 출장을 떠났습니다. 우선 그쪽 사장이 급해서 가시긴 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미 예정된 일정이에요. 오셔서 이제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의 무대응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비리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라! 앞서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해 8월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고교 동창을 3급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자 광주 교사노조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9일 면접 점수 조작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공사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특히 광주 송정 목포 구간은 유독 열차 운행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철 전용 선로가 깔리지 않아서인데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이던 지난 10일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해남에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택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없다. 그 대학병원에 예약이 내일로 돼 있으니까 오늘 가야 되는데. 당시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가는 열차는 정상 운행했지만 유독 목포 출발 열차만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오고 그래도 갈 줄 알고 왔지요. 그랬는데 지금 성령리에서 차를 타라고 하고만요. 지난달에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고속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전국적으로 고속철 운행 중단과 지연 운행이 있기는 했지만 특히 광주 송정 노선은 걸핏하면 운행 중지됐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도 더 길었습니다. 목포와 광주 송정 노선은 아직 고속철 전용선이 건설되지 않아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은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무안국제공항과 목포를 잇는 78.3km. 사업 시작 10년이 지난 2025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금호건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2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완료까지는 아직도 2년 이상 남은 데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협상조정협의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기여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평환 광주시 의원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홍근 건축사는 개발이익의 사회기여 방안과 보행자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한 35m 도로 지하화, 공원 면적 확대 등 도시계획 사전 협상에서 놓쳐선 안 될 8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개발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부지를 관통하는 35m 도로와 제2공원, 공공용지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수는 3,560가구로 전달보다 500여 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으로 총 1,756가구입니다. 같은 기간 500가구 넘게 늘면서 전체 물량 급증에 영향을 줬습니다. 광양에 이어 영암 350여 가구를 비롯해 순천과 목포, 한평과 나주 순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 기부금이 8조 원에 달하면서 지자체들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향 납세 기부금을 둘러싼 일본 지자체들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3일 치러진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홋카이도현 하코다테 시장 선거에서 정치 신인이 당선됐습니다. 4선에 나선 현 시장을 꺾고 그 밑에서 일하던 부하 공무원이 뽑혔습니다. 오이즈미 준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고향 납세 기부금 증대. 현재 87억 원보다 11배인 1,000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고향 납세 기부금은 단골 선거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일본 전역의 관심사입니다. 리더가 変われば町は変わります. 1960년대 일본 경제 고도 성장의 상징과 같던 석유 화학 공장이 밀집한 미에현 요카이치시.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 대재앙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세계 6대 환경 오염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집단 천식 사건. 지금도 공장 근처만 가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 공장에서 뿜어대는 유황산화물로 1,231명의 천식 환자가 발생했고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5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요카이치시는 공해도시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고향 납세 기부금을 모으는데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카이치시는 2012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고향 납세가 적자입니다. 재작년에는 적자액이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부 받은 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한데 주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은 85억 원에 달했습니다. 四日市のふるさと納税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状況を打破してもらえる、本当に四日市のために働いてもらえる優秀な方を四日市はお待ちしております。 요카이치시는 궁여지책으로 올해 5월 민간 기업에서 수십 년간 홍보와 마케팅을 맡았던 전략 프로듀서를 채용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이 공무원의 역할은 오직 하나. 시의 고향 납세 홍보 전략을 개혁해 적자인 기부금을 흑자로 돌리는 것입니다. 他市と差別化して選んでもらわなきゃいけないんで、その辺の視点が現状ちょっと足りないんで、まずはそこから手をつけていきたいな。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일본 최대 아울렛. 이곳에 특이한 자동 판매기가 설치됐습니다. 신용카드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기부하는 고향 납세 자동 판매기입니다. 답례품은 아울렛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권입니다. 2021年の3月に入れ始めまして、そこからだいたい820万円ぐらい寄付をいただいて、件数的には450件ほど実績を上げています。 자동 판매기 왕국답게 일본에는 이런 고향 납세 자판기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고향 납세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일본 지자체의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까지 아직 2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미국 처리장마다 벼가 모자라 아우성인데요. 산지 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벼 재고가 넘쳐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양곡 창고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현재 벼 재고 보유량은 11톤. 일주일에 4톤 정도 출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치도 남지 않은 겁니다. 도정을 해서 쌀로 나와야 되는데 원곡이 없다 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곡을 구하러 다니는, 매입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다른 미국 처리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벼 재고는 200만 2천 톤. 지난해 490만 4천 톤의 절반도 안 됩니다. 벼를 구하지 못한 일부 미국 처리장은 거래처에 쌀 공급까지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출고하는 거 대비 지금 갖고 있는 가용 재고가 해곡 나올 때까지 부족한 것 같아. 해곡 나오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출고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량을 대거 격리시키면서 산지 벼 재고가 줄어든 겁니다. 벼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벼값도 5월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20kg 기준으로 4만 4천 원 선에 거래되던 산지 벼값이 석 달 만에 8.2% 올랐습니다. 문제는 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벼값만 급등하면서 농협 RPC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여기 전기세, 감가상각비는 RPC 고정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데 벼를 못 구해서 못 전해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폭은 또 커지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 물량을 일부라도 시장에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임기철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기철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역과 함께 혁신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과학기술 중추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지역 MBC 3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는 어제 ESG 경영 공동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내려진 폭염특보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특히 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 또다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60mm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돌풍도 불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4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도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암에서도 한낮 기온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31도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 소식 들어있긴 합니다만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